대표님, 네. 일부 업체에서는 결혼을 하면 업체에서 다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신랑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뻥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모든 걸 다 책임집니다. 걱정 마세요.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자, 처음에 신부를 만날 때 옆에서 어떻게 업체 사장님이 어드바이스 하느냐. 옆에 사장님은, 자, 예를 들자면 어차피 사장님은 착한 신부로 가라, 착한 신부로 가라 했는데 신랑은 착한 것보다 이쁜 사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가끔 그런 사람 있는데 그걸 결국 다시 파혼한다고 보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진짜 내가 착한 여자 처음부터 만나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착한 여자 위주로 많이 갑니다. 간다고 해서 착한 여자가 어떤 사람들은 막 인물 못생긴 사람을 해주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물은 뭐 쉽게 말해서 85점이냐 뭐 89점이냐 요 정도 차이 나요. 예. 네. 그 차이인데 그 중에 여성분 중에 아주 특별하게 이쁜 사람이 있으면은 문신이 있어도 한락해. 응? 그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자, 신랑이 신부 당사자를 선택하는 것도 신랑이 선택해요. 옆에서 업체 사장님이 얼마나 어드바이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을 듣고, 근데 어떤 신랑분은 제 말을 무시하고 선택을 갑니다. 또 어떤 신랑분들은 사장님이 요 여성이 이렇게 평가해주면 일단 그러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대신 저희 같은 경우는 통역하면서 통역이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베트남 여성이 어떻다는 걸 들어봐. 참고사항. 제 말도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면 신랑 당사자가 내가 괜찮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하락한다고 합니까? 억지로? 응? 그러니까 선택도 본인이 선택하는데 주위에서 얼마나 도와주느냐. 이 도와주는 것도 크죠. 업체 사장님이 이쁘니까 해라. 그것도 문제가 있죠. 업체 사장님이든 여기서 에이전시든 이 여성의 좀 짐적한 면을 좀 이렇게 알아봐 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베트남 현지에서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이 감이 빨라. 느낌이, 감이 빠르기 때문에 그 말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백날 옆에서 가면 뭐예요? 신랑 신부 저끼리 싸워서 찢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고 우리가 백날 가면 뭐예요? 어떤 신랑은 막 신부한테 뒤로 막 용돈도 더 주고 뭐도 더 주고 해갖고 신부를 막 해프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신랑분이 아이고 우리 신부 사치가 심해서 못하겠어요 하고. 업체의 좀 기준에 따라가면서 신랑분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배워 나가요 신랑도. 근데 업체가 그러면은 골라주고 업체가 중간에 책임지고 한국 가서 잘 사는 것도 책임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느 회사도 결혼을 시킬 수가 없죠. 결혼은 신랑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신부가 또 어떻게, 이 신랑 신부들은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신랑분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어떤 신부를 만나갖고 둘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둘이 완전히 항상 꼬다문 보리자루처럼 항상 멍하니 앉아만 있어. 그 파혼을 하고 조금 이 신랑한테 맞겠다 싶은 좀 활동적인 여성을 딱 해놓으니까 신랑이 더 적극적인데요. 그래서 신랑분한테 맞는 여성을 찾아서 항상 결혼을 하면서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결혼은 누가 옆에서 아무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의 문제점 같은 것도 업체에 찾아야 되나? 당연히 문제점을 찾아주죠. 성격. 성격은 업체에서 업체 사장들끼리 나오는 성격은 잘 안 나옵니다. 신랑하고 신부하고 둘이서 지내면서 성격이 나와요. 그런 성격은 신랑분이 보통 파악합니다. 우리도 신랑분들이 자기 와이프 성격이 사장님 이런 것 때문에 뚝 하나. 그러면 우리가 신부하고 두 사람 문자 주고 받은 것도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가죠. 내가 봤을 때 좀 심하다 싶으면 저도 내 생각에도 수도 받는 게 좋겠다. 응? 그렇게 하고.
대신 성격도 업체의 책임자니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에 처음부터 그 여성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항상 우리 신랑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처음에 신부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신부를 파악하는 거는 한 50% 정도밖에 파악 못 한다. 근데 보통 신랑분들이 외모가 마음에 가는 사람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예, 50%. 외모에서 끌려요, 먼저. 그 50%. 그러면은, 나중에 기숙사 생활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니면, 자, 신혼여행 과정에서 또 한 10%에서 20% 좀 더 추가적으로 이 여성의 면모를,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소 몇 달 정도는 신랑이 놀러 오고 만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또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지내봐야,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알 수 있으면 60, 70%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혼여행 가서도 신부가 성격이 안 좋아서 파혼하는 사람도 진짜 가끔 있습니다. 그는 가차없이 파혼해요. 왜? 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신랑이 뭐 팩하는 거 있잖아요. 팩하는 이런 게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모르더라고. 몰라. 그래서 신랑분이 가차없이 파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빨리 발견되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죠. 근데 이게 몇 달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전통혼례까지 끝나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언제 발견이 되든 본인이 봤을 때 성격이 팩하는 성격, 너무 삐지는 것도, 사람, 여자가 뭐, 자기 남편하고 조금씩 삐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삐지는 게 며칠씩 간다. 그럼 문제가 있죠. 그때는 저는 가차없이 수습하라. 근데 그걸 책임을 져서 너도 다 하나, 누구 책임? 한국 결혼을 해서 서로 성격 안 좋아서 이혼하는 거 둘이 합의 이혼하지. 법원에서 이혼시켜줍니까? 응? 만약에 내가 우리 와이프 성격이 안 좋으니까 이혼 소송을 거는데 판사가 그 이혼 판결 안 때려줍니다. 만약에 여자가 이혼 안 하겠다 하면은, 기책사유는 가는 건데, 근데 모든 그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책임을 질 생각하고 신부를 선택하는데, 대신에 최대한 업체 사장님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 많이 받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받고 본인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 근데 우리 신랑분들 정도 그런 거 있어요. 제 조언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대신에 본인이 단호하게 결정하고 본인이 단호하게 합의해요. 그 사람은. 어떤 신부가 문제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서 해도 두 말 한마디 안 해버립니다. 아예 그렇게 해버리던가.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신부 성격이 파혼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했는데, 자기가 책임질게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더 안 좋아지니까 그때서 우리 보고 간다. 그것도 신랑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이 하려고 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 결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한테는 조언을 받고 참고를 하는 거지. 누가 다 책임지라 하는 그런 결혼식이라 하면 아무도 결혼 못 시킵니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